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위조 여권 사건으로 기소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사나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기술에서 퇴행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필두로 한 항모 강습단이 오늘 부산 입항에 앞서 어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항모의 입항은 6개월 만으로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낭만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쳤고 잘못된 늪에 빠졌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40년 동안 신생 창업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왔던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중소은행에 인수됐고 미국 은행주들은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발 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송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 씨를 붙잡은 몬테네그로 당국이 여권 위조 등 형사 사건을 먼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어차피 중형이 확실시되는 권 씨도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적 다툼을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입장에선 중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입니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혔고 수화물에서 벨기에 위조 여권도 나왔습니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권 씨는 또 출입국 기록 없이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권 씨를 쫓고 있던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 이외에 몬테네그로도 형사 관할권이 생긴 겁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에게 5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권 씨는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몬테네그로의 사법 처리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24일 권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30일간의 구금 연장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또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 몬테네그로의 신병 인도 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를 가도 중형이 확실한 만큼 최대한 송환을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2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권 씨의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에서 퇴행적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낼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강제징용과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한 서술입니다. 우선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 표현이 삭제된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하고 정상회담에서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인식 후퇴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는 응답이 63%였던 반면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8%,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의 경우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왜곡된 표현을 더 많은 교과서에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의 경우 지도로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해왔는데 글로 서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상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과거사 문제의 기술 악화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교과서 채택을 강행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관계 진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재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한 도발로 보이는데 한미 해군은 북한의 도발 직후 예정됐던 연합 해상 훈련을 펼쳤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황해북도 중화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 앞바다 무인도 알선 방향으로 각각 3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킬로미터로 날아간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알섬에 대한 발사라는 것을 추정했을 때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최근의 맥락으로 볼 때 새로운 전술핵 능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 함 이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 강습단은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해상훈련을 펼쳤습니다. 미 측 니미츠함, 이지스 구축함 웨이니 메이어함, 디케이터함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구축함 최영함, 군수지원함 화천함과 함께 호송훈련과 방공전을 진행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deployable strategic assets at the ready on every day, and we can continue to deploy those assets. 니미츠함을 포함한 항모전단은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합니다. 최근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 등 핵 탑재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이 미 항모 입항과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쌍용 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전과 관련해 우리 군은 과장과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실체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고 있는 동향은 있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개발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효력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한 만큼 헌재 판단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웠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 이에 맞선 민주당의 신경전은 법사위 시작 전부터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물러나라며 한 장관을 거듭 압박했지만 염치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염치입니다.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더라도 피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탄핵에는 각하 결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헌재 결정 이후 후속 대응을 둘러싼 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시킨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압박하자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거론하며 이번 결정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무효 확인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안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추궁하며 한 장관을 몰아세우자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한 장관은 본인이 아닌 자녀의 문제는 사실상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서초동 일원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공개의 사실이었다면 경찰 세평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들어갔겠죠. 국수본부장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진 상황이었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 전선은 잇따라 열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정부 사이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공조, 그 첫 과제는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 양곡관리법을 화두에 올렸습니다. 당과 정부가 여론, 특히 농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라고 부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경우 나라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넘치는 쌀을 나라가 앞장서서 사는 건 반시장적이고 혈세 낭비이자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양곡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만큼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호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 늦어도 11일에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마지막 문턱에서 대통령이 방패를 쓰는 건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이 대표 사이 접점을 찾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심사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 검찰은 김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씨와 아주 가까웠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김 씨는 지난 2020년 김인섭 씨와 공모해 과거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아시아 디벨로퍼에
용도 변경 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준 대가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김 씨가 경기도에 무선 통신 장비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뒷돈 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혐의를 다시 다져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공범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도 취재 대상 중 한 명이었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이 대표가 거듭 관여를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김 씨의 증언이 큰 변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한 적 없고 딱히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유 씨는 어제 저녁 9시 20분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를 나오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드리게 된 점을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고 자신의 일탈이 누구에도 피해주지 않았다는 합리화에 빠져 있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이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고모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페인트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빌라.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집안에서는 감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중학교 1학년 A군이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매일 학교 데리고 다니고 진짜 부모보다 더 잘했어요, 엄마보다.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할머니와 고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체포 상태를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4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건 저녁 7시 20분쯤. 맨홀 내부 도포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가에 처박힌 차량. 그런데 차 뒷부분이 더 찌그러졌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를 뒤따라오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점으로 돌진한 겁니다. 피해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행자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창원 장천부두에서는 계류 중이던 1,900톤짜리 고철 수집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이듬해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A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과 2월 2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던 중국산 카스테라빵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나와 판매 중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연고나 구강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방부제가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11번가 등에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져 수입된 같은 브랜드의 카스테라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불안 사태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으면서 미국 은행주들이 급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 건 대형 은행이 아닌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기반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었습니다. 파산 전까지 미국에서 자산 규모 16위였던 실리콘밸리 은행을 30위의 중소형 은행이 사들인 겁니다.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23% 할인이 적용된 720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곧장 퍼스트 시티즌스로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구원투수로 나선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였던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도 한때 30% 이상 폭등하는 등 다른 은행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의회 출석을 앞둔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서면 답변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는 잘못된 경영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은행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닐 거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 경색이 상업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Well, it definitely brings us closer. And then that credit crunch, you're right, just as you said, would then slow down the economy.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에 불과해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할 거란 경고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공기가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에는 따스한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높아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외출하실 때에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의 대기질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오늘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종일, 대전과 대구는 오전 한때, 영서와 충북, 광주는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기질이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 대전 0.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19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내처럼 맑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에 이어서 그 밖의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술 변화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일이 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신병 인도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권 대표를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검사는 기소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현재 기소 전 단계로 샤보티치 검사는 30일 안에 기소하는 것이 목표고 이를 위해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인허가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선 수재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조금 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전시를 입건한 경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공항에서 즉시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마약 범죄를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켜고 마약이라고 언급한 알약 여러 알을 먹었고 환각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던 전 씨는 그제 SNS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벌을 받으려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출국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폭로성 발언을 내놨던 가족들은 마약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귀국을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을 촉발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고 7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165억 달러의 할인가로 매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은행 17개 지점은 퍼스트 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 소식에 퍼스트 시티즌스 주가는 물론이고 최근 부진하던 지역 은행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안박법을 유효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해 법무부 시행령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법무부 시행령은 현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져 수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한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으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인정된 만큼 민주당의 사과와 민 의원의 사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전세자금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2년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비용 하락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에 따른 상품금리 인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가 급격히 내린 데는 뒤바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애초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며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로 예상보다 완화된 베이비 스텝을 취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채권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금리도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한 채권 투매가 다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여전히 금리 급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 법인과 상무, 부장급 직원도 공범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의 타이어 제조 설비 875억 원어치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13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줘 한국타이어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며 KT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윤 후보 사퇴에 따라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 누가 대표이사 직무 대리를 맡을지 논의될 예정인데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후보 사퇴가 확정되면서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의 사내이사 후보 자격도 자동 폐기됐고 지난 연말에 했어야 할 임원 인사도 미뤄지는 등 KT 내부는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어지는 무역 수지 적자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업은 활황입니다. 선박에 따라 많게는 5년치 일감까지 확보됐는데 선박 수주가 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최대 사업장 현대 3호 중공업의 조선소입니다. 육상과 해상 도쿠에서 대형 선박 6척을 건조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적재 중량 30만 톤의 초대형 유조선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 고객님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현장 여건에도 대한민국 수출 천병으로서 K조선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은
이미 3.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가 늘면서 LNG선은 5년치가 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는 직영사원 4천여 명과 협력업체 사원 6천여 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12,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 침체로 전문 기능 인력이 많이 현장을 떠나서 요즘은 근로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박 주문량이 늘면서 현대 3호 중공업의 경영은 지난해 마침내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선이라든지 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생산하는 선박에 대한 어떤 성능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생산 능력에 대한 차별화는 상당 부분 구축이 됐습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쌍두마차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하고 있지만 조선업은 세계 1위를 탈환하고 다시 비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난민들은 난민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이란에서 한국으로 온 김민혁 씨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종교 때문에 탄압을 받을까 두려워 난민 신청을 했다가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청원과 시위에 힘입어 가까스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뭐 찬송가를 한번 불러봐라, 뭐 기도문을 외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시간가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이런 질문들을 다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례는 18,000여 건. 여기서 1%에 해당하는 300여 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99%는 김 씨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의 난민 인정률입니다. 또 아예 심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도망쳐온 러시아 남성들이 심사받을 자격을 얻지 못해 공항에서 숙식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재작년 12월엔 난민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지금은 횟수 제한 없이 재심사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재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부터 거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적격 심사에서 신청자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법무부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 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 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신속히 추방하는 것에 집중한 계약이라고 비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난민기구도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곧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초등학생 3명 등 6명이 사망했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를 다녔던 28살 여성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구급차도 학교에 속속 도착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학교 연문으로 침입해 여러 발에 총을 쐈습니다. 결국 아이들 3명과 성인 3명이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She entered the school through a side entrance and traversed her way from the first floor to the second floor, firing multiple shots. 경찰은 총격범이 한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내슈빌 출신의 28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에서 흔한 일이 됐지만 여성 총격범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6년 이후 총기 난사 사건 191건 가운데 여성 총격범은 4건에 불과합니다. When the officers got to the second level, they saw a shooter, a female, who was firing. The officers engaged her. She was fatally shot by responding police officers. 최근 잇따른 총격 사건에 어린 초등학생까지 희생되며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 석 달간 89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1970년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ripping at the very soul of the nation. And we have to do more to protect our schools so they aren't turned into prisons.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인물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브라질의 한 학교에서 10대가 흉기를 휘둘러 교사 1명이 숨지고 학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매체 지원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27일 오전 7시 20분쯤 상파울루주의 공립 토마이지아 몬토르 학교의 교실에서 10대 학생이 수업 준비를 하던 71살의 교사를 뒤에서 흉기로 찔렀습니다. 해골 모양의 마스크를 착용한 이 10대 학생은 이어 달아나는 학생들을 향해 몇 차례 흉기를 더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목과 머리 부분에 큰 상처를 입은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교사와 학생 등 4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우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본 에콰도르에서 산사태로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쯤 수도 키토에서 남쪽으로 315km 떨어진 알라우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마을을 갑자기 덮치면서 주민 16명이 숨졌고 7명이 실종됐으며 다른 16명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주택 163채가 피해를 받고 5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막판에 수주간 비토권을 행사한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 계속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U 주재 각국 대사들은 현지 시각 27일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해 내연기관차를 최출하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2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런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독일의 공공운수부문 노동조합이 현지 시각 27일 독일 전역에서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독일의 철도와 근거리 대중교통, 하늘길, 뱃길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철도교통운수회사 소속 조합원 23만 명, 베르디사나 공공부문과 공항공사 등 소속 조합원 12만 명입니다. 독일 철도는 이날 독일 전역에서 장거리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수도 베를린에서는 도시 고속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을 예방으로 아프리카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나 수도 아크라에 도착한 해리스 부통령은 아쿠포아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경제 중심지 다레스살람과 잠비아 수도 루사카를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 달 1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7일인 격리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일지 아니면 일시에 해제할지 내일 발표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입니다. 이 격리 기간을 이제 단축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금 질병청에서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염력이 있을까 하고 보면 제가 보기엔 한 5일 정도까지 줄여도 7일에서 5일 정도까지는 줄여도 웬만큼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유행 초기보다 약해졌고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점도 격리 기간 단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원 규모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일시에 해제하기보다는 단계적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감염 뒤 사흘 동안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는 5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병의원과 일반 약국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격리 의무의 완전한 해제는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은 5월 8일에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5월 11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올봄 이른 고온 현상으로 벚꽃이 평년보다 2주나 일찍 개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나리, 진달래와 벚꽃이 동시에 만발하게 됐는데요. 시기를 못 맞춘 봄꽃 축제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노란 개나리가 산책로를 따라 줄을 서듯 활짝 폈습니다. 그 옆에는 탐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하얀 매화가 선을 보이고 화려한 벚꽃과 작고 노란 산수유도 함께 펴 봄을 반깁니다. 순서대로 펴야 할 봄꽃이 초봄 고온 현상에 시기를 착각하고 동시에 개화한 겁니다. 특히 서울의 벚꽃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개화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봄꽃은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의 순서로 피는데 올해는 3월 기온이 예년보다 3.9도가 높고 맑은 날이 지속되며 일조량도 많아 서울 벚꽃 개화일이 예년보다 14일가량 빨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 벚꽃 축제를 준비하던 지방자치단체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가 대부분 4월 상순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시기에는 벚꽃이 절정기를 지나거나 져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화가 예정보다 빨리 돼가지고요. 저희도 우선은 이번 금요일부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관계부서 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봄꽃의 이른 개화는 생태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곤충이 먹을 꽃가루가 없어지고 식물도 수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서 나왔는데 꽃은 다 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먹이는 또 사라지고 수정률이 이제 좀 저하되기 때문에 봄철 고온은 모기도 일찍 깨워 전국에 일본대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봄철 기온 상승이 생태계와 봄꽃 축제 그리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신도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나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20년 넘게 JMS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니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면서 JMS 관련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A씨가 JMS의 신도로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죄를 알면서도 옹호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JMS 활동은 1990년대까지만 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JMS 내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15년 3월 15일에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개인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첨부 정명석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회 개막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인물은 다름 아닌 A 작가. 본인 해명과 달리 21세기 들어서도 JMS 관련 활동을 이어갔던 겁니다. 당시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으로 이미 수감돼 있던 상황. 그러나 A 작가는 정 씨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습니다. 정말 신기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작품은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의 결정체로서 A 작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2인자로 불리는 이른바 J-언니, 정모 목사는 총재인 정명석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정명석 씨의 성비위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JMS 피해자들은 정 목사 역시 명백한 공범이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피해자한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뛰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마치 자연스럽게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최근 정 목사를 포함해 JMS 간부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불을 지핀 JMS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교 집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이들이 어디까지 수사받고 처벌에도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까지 내려가며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온화해 봄 기운 느끼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지역에는 물이 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중서부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종일, 대전과 대구는 오전 한때, 영서와 충북, 광주는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날이 많은 만큼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9도, 대전은 0.6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날은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